반갑습니다. 랜더스에 살아가는 블락테스타 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26시즌을 맞이해서 26년을 맞이해서 26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플랜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탄은 정준재, 안상현, 이르경쟁. 2탄은 이제 우리 랜더스의 기둥이죠. 훈이, 한이, 최지훈, 박성환. 세 번째는 우리 고명준 선수의 활용도. 네 번째는 을려서 자원인 현원의 전이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 선수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하지슈만 보더라도 좀 굉장히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환, 류효승 이 두 선수의 과연 26시즌에 공존이 가능할까? 저는 그럼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랜더스 소식 분들의 야구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우리 성재 채널 나의 성재 채널 알림과 좋아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랜더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재계약이 끝났어요. 끝나는 과정에서 여기는 교체설이 좀 돌았던 에레디아가 50만 달러라는 거금을 삭감하면서 130만 달러에 1년을 더 뛰게 됐습니다. 이 계약의 영향이 정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이 두 선수예요.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자익 수비가 된다는 점이고 류효승 선수도 지망타자로만 뛰었습니다만 자익 수비가 충분히 되는 선수. 그러다 보니 류효승, 김재환 활용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류효승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류효승 선수는 이제 25시즌 후반에 올라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랜더스의 그 거포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류효승. 류효승 선수의 프로필은 96년생으로 체격은 190에 100kg, 투타는 우투우타입니다. 이 선수는 포지션이 외야수고 입단은 20년도 2차 6라운드 전체 60번으로 SK 와이번스에 입단을 합니다. 자, 이 선수는 대조 출신이에요. 성균관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약간 1군에서까지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부상이 좀 잦았다 보니 총 5번의 수술을 받을 정도의 고생을 했던 우리 류효승 선수. 25시즌 1군에서 기록을 간단히 보자면 총 27경기 나왔습니다. 2할 8푼 3리에 27개 안타, 6개 홈런, 16타점, 네. OPS 0.882에 WRC 플러스 132.6, WAR이 0.37. 자, 이 기록만 놓고 보자면 류효승의 27경기는 나쁘지 않았다. 자, 류효승이 한 20경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경기에서 좀 류효승 선수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약점이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퓨처스 기록도 굉장히 좋아요. 37경기 나와서 3할 3푼 1리에 39안타, 7개 홈런 28개의 타점까지 올려주고 OPS도 0.98로 굉장히 거포로스의 모습을 2군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이 선수입니다. 류효승 선수의 스타일을 보자면 이 선수는 큰 체력으로 바탕으로 하는 이 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키도 크죠? 그 다음에 체격도 굉장히 떡 부러지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퍼스윙을 좀 즐겨하는 타자로서 이 어퍼스윙을 해서 정말 즐기다 보면 이 선수는 걸리면 넘어가요. 굉장히 힘이 좋아요. 진짜 거포 유망주. 하지만 이제 대졸 출신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래도 그렇게 거포형 타자라고 능해하는 우리 류효승 선수. 자, 컨택은 좋아요. 컨택은 좋습니다. 이 선수의 볼삼비가 좋지 못하고 수비력에서도 아쉬운 모습. 이 수비력은 1군에서는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망타자로 출전할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볼삼비가 좋지 못하고 수비력도 아쉬움 보였다. 결국에는 류효승 선수는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자면 자익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도 지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1년을 다 풀로 채우고 뛴 게 아니고 후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2군에서 고생한 만큼 이 선수들도 결국에는 그런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이렇게 부활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시즌 막판 6경기, 7경기 남겨놓고 출전한 경기에서는 류효승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류효승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홈런도 치고 타점도 치고 안타도 치고 장타력도 굉장히 보여줬던 그런 류효승. 하지만 류효승 선수의 그런 약점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아쉽게 됐다. 끝에서 가서 아쉽게 됐다. 자, 왜냐하면 이 선수가 좀 직구에 대한 강한 직구, 빠른 직구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좋았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헛스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몸 관리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류승 선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재환입니다. 자, 김재환 선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두산 베어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옵트아웃 선언을 하고 2년 22억에 SSG랑 계약을 했던 선수죠. 자, 이 선수는 88년생입니다. 체격이 183에 98kg. 투타는 우투 자타로서 이 선수는 2008년 2차 1라운드 전체 4번 두산 베어스에 입단을 합니다. 입단을 하지만 이 선수의 주포수는 원래 포수였어요. 포수였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외야수, 좌익수로 지명타자로 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의 기록을 좀 놓고 보자면 통산 기록부터 좀 볼게요. 자, 1486경기에 2할 8푼 1리, 1425안타, 276홈런, 982타점, OPS는 0.878로서 WRC 플러스가 138.6, WAR이 39.42. 전반적으로 김재환에게 가장 좋았던 시즌이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역시 2017, 2018 시즌이 김재환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해입니다. 2016년부터 18년도는 김재환 선수가 홈런만 보더라도 대단합니다. 2016년 37개, 2017년 35개, 2018년도에 44개를 치면서 홈런왕에 오르는 아주 그런 굉장한 장타력과 컨택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재환 선수예요. 하지만 김재환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 바로 이제 최근에 늘어나는 삼진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조금 이게 볼을 보는 성구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는 반면에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늘 사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에 대해서 좋은 평을 절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 선수가 수비적인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엄청 깎아 먹어도 결국에는 공격적인 지표도 다 살려주니 WNC 플러스만 놓고 보더라도 올 시즌 되게 못했어요. 뭐 2할 4푼 1리에 83안타 13개 없는 50타점 OPS 758에 WNC 플러스만 118.1입니다. 주전급 그 이상급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선구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좀 보였다가 좀 볼넷을 얻어내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어나갔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좀 삼진 비율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환 선수가 아쉬움을 남기고 가고 있다. 그래도 김재환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이형 거포형, 좀 약간 거포형 타자, 뭐 컨택이 뛰어난 타자지만 이게 발도 느린 편은 아니에요. 흔히 발이 느리다고 하면 팬들사에서는 똥차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똥차까지는 아닙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주루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전력 질주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한 평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역시 김재환에게 걸리는 것보다 여론적인 부분입니다. 김재환 선수의 그런 안 좋았던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워딩 자신이 말하는 그냥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좀 논란이 되곤 해요. 좀 워낙 좋게 말하면 마웨이 스타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 간종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최대 장점은 뭐다? 거포형입니다. SSG 랜더스는 이렇게 약간 홈런을 좀 자주 치는 그런 좀 홈런 군단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 두 선수의 26시즌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LADR 재계약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익수적인 수비에 대해서는 LADR가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결국 LADR을 자익수로 충분히 뛰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류여성 선수의 자익수 수비가 과연 보여질지 아니면 또 지명타자로 노테이션을 돌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선수를 좀 키우고자 하는 코칭 스태프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에레디아가 재계약을 하면서 에레디아에게도 자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레디아는 이제 올 시즌이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승 선수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에레디아랑 좀 노테이션 돌아가면서 수비를 한다면 류승 선수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약점이 됐지 아니면 이게 좋은 점이 됐지는 그 이후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명 타자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올 시즌에는 이제 한유섬 선수 그리고 이제 류효선 선수 그리고 최정 선수도 좀 부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명 타자 노테이션 많이 돌렸죠.
하지만 이 지망타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김재환이에요. 자익 수비의 약점이 충분히 보여줬던 김재환이기 때문에 유효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때 결국에는 그런 수비적인 2군에서의 수비적인 약점을 보였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명타자를 또 어떻게 로테이션 돌릴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선수를 영입을 했다 해서 기존의 선수들이 있지만 또 외국인 선수가 이 포지션에 겹쳐 있는다면 결국에는 현장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플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현장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수들이 과연 믿고 따라주고 더 활약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임팩트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이거에 대한 서로의 공존은 가능할까?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망주가 터졌습니다. 유망주가 드디어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우리의 그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영입을 했고 기존에 활약이 좋고 수비적인 부분이 뛰어났던 외인 타자를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 랜더스 현장은 과연 어떤 결과로 26시즌을 맞이하게 될지 성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이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재 채널 좋아요, 알림, 구독 꼭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